2015년 11월의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인버네스의 하늘은 오후에 가벼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짙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대와 행복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날 27세의 사라 머레이, 세러 머리는 자신이 평생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 제임스 콜린스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날을 계획하는데 몇 달을 보냈습니다. 배경은 동화에 나올 법한 오래된 성이었습니다. 세러는 항상 클래식하고 우아하며 기억에 남는 결혼식을 꿈꿔왔습니다. 결혼식이 거행될 성은 차가운 돌담과 널찍한 홀이 특징이었다. 그곳에서는 로맨스와 비극에 관한 많은 고대 이야기가 경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또 다른 비극이 펼쳐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맞춤 드레스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빛이 반짝였고 흰색 천은 성의 소박하고 엄격한 환경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낮은 롤빵으로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었으며 손님들이 촬영하는 사진마다 그녀의 미소가 반짝였습니다. 밖에 있는 제임스는 긴장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는 항상 실용적이고 체계적이며 신중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라를 선택한 것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가족을 이루는 데 충실하고 헌신적이며 완벽한 파트너로 여겼습니다. 그녀에 대한 그의 감정은 낭만적인 사랑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함께 완벽한 듀오를 형성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그들에게서 본 것입니다. 완벽한 커플입니다. 결혼식에는 양측의 친구와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결혼식의 들러리이자 어린 시절부터 제임스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마이클 클라우도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매력적이고 말투가 쉬웠고 친구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항상 제임스의 곁에 있었고 그날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들 마이클과 제임스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고 그들의 우정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손님들은 조용해졌다. 사라가 교회 통로를 걸어갈 때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제임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주변의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함께 보낼 약혼자 사라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앞으로 걸어가면서 얼굴에 고요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의 회오리 바람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식의 압박감, 준비, 그리고 또 다른 것, 그녀가 무시하려고 노력한 것, 가슴이 약간 답답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 남자 이름. 그녀는 그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약을 했고 주례자가 마침내 제임스와 사라의 남편과 아내를 선언하자 하객들의 박수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혼 부부의 키스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새로운 행복한 국면의 시작이라고 믿었던 것을 봉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통로를 걸으며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따뜻한 인사와 포옹을 받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성의 대강당에서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은 하얀 꽃으로 장식되었고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와인은 자유롭게 흐르고 사람들은 라이브 밴드의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췄습니다. 분위기는 순수한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사라와 제임스는 방중앙에서 함께 춤을 추며 행복을 발산하는 듯 보였고 손님들의 감탄 어린 시선도 그들을 따라다녔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조심스럽게 제임스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마이클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꽉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 사이로 이동했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있었고 거의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었고 매 순간 커졌습니다. 그 사이 순간의 행복에 빠져있던 제임스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과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건배하고 농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사라를 바라보던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과 함께 농담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비밀을 공유한 듯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제임스의 마음속에 희미한 의심의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다. 결국 그날은 당신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편집진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사라는 그의 인생의 여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그림자는 심어져 있었습니다. 일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았던 결혼식은 웃음과 건배 뒤에 어두운 무언가를 숨겼다. 성의 차가운 복도의 고요함 속에 묻혀있던 비밀이 나타나 그날의 기쁨을 배신과 피, 복수의 이야기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누구도 사라, 제임스, 마이클의 운명이 다음날 새벽이 되기 전에 어떻게 결정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곧 행복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순간의 행복에 빠져있던 제임스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과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건배하고 농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사라를 바라보던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과 함께 농담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비밀을 공유한 듯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제임스의 마음속에 희미한 의심의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다. 결국 그날은 당신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편집진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사라는 그의 인생의 여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그림자는 심어져 있었습니다. 일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았던 결혼식은 웃음과 건배 뒤에 어두운 무언가를 숨겼다. 성의 차가운 복도의 고요함 속에 묻혀있던 비밀이 나타나 그날의 기쁨을 배신과 피, 복수의 이야기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누구도 사라, 제임스, 마이클의 운명이 다음날 새벽이 되기 전에 어떻게 결정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곧 행복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와 제임스의 결혼식이 거행되던 성의 큰 홀에서는 밤이 평화롭게 계속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부드러운 음악과 활기찬 대화에 여전히 웃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친구보다 더 친밀한 표정으로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최고의 남자 마이클을 훔쳐봤다. 그 사이에도 제임스는 점점 커지는 불편함을 무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곤했을 뿐이라고 스스로 확신했다. 결국 그것은 감정으로 가득 찬 하루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완벽하게 맞추고 있다고 믿었던 퍼즐에서 한 조각이 빠진 것 같았다. 그는 사라가 항상 웃고 춤추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미소가 거의 억지로라도 된 듯한 긴장된 미소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최고의 남자인 마이클은 항상 가까이에 있었고 배경에 있었지만 제임스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존재했습니다. 오후 11시 30분쯤 제임스는 세러가 댄스 플로어에서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녀를 찾았고 마이클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연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임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뭔가 잘못됐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한 그는 파티의 소음을 피해 복도로 마이클을 따라갔습니다. 성은 긴 복도와 오래된 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박한 장식은 특히 밤에 몇 개의 부드러운 조명만이 길을 비출 때 그 장소의 신비한 분위기를 더해주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발소리만 듣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는 그와 사라를 위해 예약된 방이 성에서 가장 고립된 건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신랑 신부의 침실문에 다가섰을 때 그는 피를 흘리게 만드는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웅얼거리는 웃음소리와 속삭임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이 듣고 있는 내용을 믿을 수 없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가운데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몇 초 동안 머뭇거렸다. 그의 의심은 곧 확인될 것이었지만 그의 일부는 여전히 그가 단지 편집 증적이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손잡이를 돌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가 반대편에서 발견한 장면은 그가 아직 갖고 있던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곳, 신부와 신랑의 침실 한가운데에서 사라는 마이클의 품에 안겨 있었고, 두 사람은 제임스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친밀한 순간을 보냈습니다. 사라가 제임스와 사랑을 축하하기 위해 몇 시간 전에 입었던 하얀 웨딩드레스는 이제 잔혹한 조롱거리처럼 보였습니다. 신혼여행을 위해 예약된 방에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누구보다 신뢰했던 마이클이 신부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 충격이 제임스를 덮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가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라와 마이클은 그의 존재를 바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속삭임과 옅은 웃음소리가 계속됐다. 제임스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 세상이 흐려진 것 같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적나라한 배신뿐이었다. 마침내 문이 살짝 열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라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제임스를 바라보았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전히 충격을 받은 마이클은 정신을 차리려고 재빨리 자리를 떠났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숨이 막혔다. 멍하니 바라보던 제임스는 분노, 고통, 굴욕 등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몸짓으로 문을 닫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나갔다. 그는 방금 본 것이 곧 깨어날 악몽인 것처럼 부정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고 그가 목격한 일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무도회장으로 걸어갔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경쾌한 음악 소리는 아득하게 들리고 손님들의 웃음소리는 멀리서 메아리치며 한때 방을 가득 채웠던 행복은 씁쓸한 아이러니가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이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느꼈고 외부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복도에 도착했을 때 고통을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계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라와 마이클이 함께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침범했고 매 순간 분노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무엇인가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파티 중간에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그들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캔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이 일을 처벌받지 않고 방치할 수 없었다. 제임스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렇게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 명예, 고통은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성의 어두운 복도에는 침묵이 무거웠고 제임스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계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계속해서 춤추고 술을 마시는 동안 사라와 마이클의 운명은 이미 제임스의 마음속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랐지만 그날 밤에는 용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방을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는 이제 그에게는 조롱처럼 들렸다. 그리고 파티가 계속될수록 신랑 신부방의 비밀은 누구도 곧 잊을 수 없는 비극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행복의 가면이 떨어지려 하고 그 다음에는 피와 후회로 끝날 밤의 시작이 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 성시계는 자정이 막 넘은 것을 가리켰다. 파티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제임스 내부에는 어둠이 힘차게 자리 잡았습니다. 배신의 발견은 그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을 때마다 방에 있는 사라와 마이클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그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위험한 것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제임스는 이제 원초적인 분노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약혼녀가 자신의 결혼식 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신을 바쳤다는 생각은 그의 자존심과 명예가 견딜 수 없는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굴욕을 당하고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춤을 추자 제임스의 머릿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비합리적인 폭력의 폭발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사라와 마이클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보여줄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배신, 절망, 두려움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파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첫 손님이 작별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무관심한 가면을 쓴 채 다가오는 각 사람에게 간략하게 말을 걸어 참석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한편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손님이 떠나자마자 자신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섬은 그의 복수를 위한 무대가 될 것이다. 반면에 마이클은 불안했습니다. 제임스는 방에서 그들을 놀라게 한 순간부터 끔찍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임스는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침묵은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움을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의 대결이 나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능한 한 제임스와 눈을 맞추는 것을 피했습니다. 더욱 긴장된 사라 역시 남편에게 접근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마이클 사이에 금지된 매력으로 시작된 것, 그녀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결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는 오류의 무게를 느꼈고 동시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길을 잃었습니다. 인생의 정점이 되어야 할 결혼의 행복은 악몽의 시작이 되어버렸다. 새벽 2시가 되자 마지막 손님들이 성을 떠났고 파티는 마침내 끝났다. 홀은 이제 조용했고 소수의 직원만이 테이블을 청소하고 축하 행사의 잔해를 수집했습니다. 사라와 마이클은 각각 성의 다른 부분에서 헤어졌고 제임스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성의 부엌으로 걸어가서 고기를 자르는 데 사용되는 커다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그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면서 날카로운 칼날을 스쳤다. 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충동적인 범죄는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겠죠. 칼은 그 자신의 분노의 연장선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면서 제임스는 사라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이르자 그는 잠시 멈춰 섰다. 반대편에서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혼자였고 아마도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고 사라는 여전히 주름지고 더러워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 고개를 들었고 얼굴에는 공포가 느껴졌다. 제임스, 설명할게요. 사라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는 날카로운 손짓으로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사라. 그가 너무 절제된 목소리로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그녀는 더욱 떨렸다. 당신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제임스는 순식간에 그녀 앞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다시 앉혔다. 칼날의 빛이 침실 거울에 반사되어 사라는 그가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두려움으로 얼어붙었다. 제발, 제임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임스는 사라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했습니다. 결혼식 날 내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라.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잠시 동안 모든 일이 느린 동작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칼은 공중으로 솟아올랐고
사라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녀의 비명소리가 성벽에 울려 퍼지면서 그녀를 향해 내려오는 금속성 비디였습니다. 충격음이 조용해졌고 그 뒤를 이어 침묵이 흘렀다. 제임스는 거기 서서 사라의 축 늘어진 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가 그녀의 웨딩드레스를 더럽히고 차가운 돌 바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마치 필요한 일을 이룬 것 같았고 복수의 행위가 불가피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신에 연루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남자 이름. 그리고 그는 다음이 될 것입니다. 성시계는 오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한때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홀은 이제 성 자체가 성벽 안에서 펼쳐지는 비극을 느끼는 것처럼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사라의 시신은 침실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여전히 다리를 감고 있었고 이제는 피에 젖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는 죽음의 고요함 속에서 유일한 소음인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 제발. 마이클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다시 간청했습니다. 내가 실수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끝날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하지만 제임스는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호소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손에 칼을 쥐고 있는 마이클에게 다가가 몇 피트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제임스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웃음, 자신감, 마이클과의 우정의 순간 등 과거의 번쩍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른 삶에 속한 것처럼 너무 멀리 보였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연민이나 후회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냉철한 냉정함뿐이었다. 마이클은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들고 제임스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제발 그냥 봐줘. 그러나 제임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지막 단계를 밟았고 재빠른 동작으로 마이클을 칼로 찔렀습니다. 살점을 찌르는 칼날의 소리가 텅 빈 홀에 울려 퍼졌고 잠시 시간이 멈춘 듯했다. 마이클은 무릎을 꿇고 고통과 놀라움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말을 하려 했으나 그의 말은 숨이 막힌 신음소리로 변했다. 그의 셔츠 위로 피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돌 바닥을 더럽혔다. 제임스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마이클이 땅에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마침내 가만히 누워있을 때까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침묵이 다시 한번 주변을 지배했고 바깥 바람 소리만이 깨졌습니다. 제임스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복수를 완수했지만 이제 무엇이 남았는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제임스는 방 중앙으로 돌아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결혼식 장식이 아직 걸려있고 꽃은 시들고 촛불은 꺼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날이 전례 없는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제임스는 사라와 몇 시간 전에 그들의 결합을 축하했던 테이블로 걸어가면서 엄청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의자 중 하나에 앉아 있었는데 시선은 멍한 채 먼 곳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는 당국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체가 발견되고 성은 공포의 그날 밤으로 영원히 얼룩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3번 울렸다. 마지막 댄스가 끝났습니다. 제임스는 일어서서 방의 출구를 향해 걸어갔고 마침내 그의 행동의 무게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커다란 성문을 열자 차가운 밤바람이 그를 감쌌다. 바깥 세상은 그 벽 아래서 펼쳐진 비극에 무관심한 채 평소처럼 계속되고 있었다. 그렇게 제임스는 그 운명적인 밤의 사건의 메아리만을 남기고 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자 성은 잊혀진 비극을 기리는 폐허가 된 기념물처럼 보였습니다.
몇 시간 전에 성대한 축하의 장소였던 장소는 이제 마치 자연조차도 그곳에서 일어난 공포를 존중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절대적인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첫 번째 아침 빛은 떨어진 꽃, 뒤집힌 테이블, 뒤집힌 의자 등 황폐한 현장을 비췄습니다. 전날 밤 그곳이 사랑과 행복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차량의 사이렌이 성에 도착했고 그 사이렌의 빨간색과 파란색 빛이 성의 불투명한 창문에 반사되었습니다. 새벽 4시쯤 긴급 전화가 울렸는데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당국이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경찰관들이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무거웠다. 메인 홀은 파티의 잔에 떨어진 샴페인 잔, 더러운 접시, 공기 중에 시들어가는 꽃 냄새를 제외하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시간 전 결혼식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침묵은 장교들의 긴장된 중얼거림으로 깨졌다. 그들은 계단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첫 번째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신부 사라였습니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는 이제 붉게 물들어 신부와 신랑의 방에 무시무시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 장면은 아름다움과 공포가 뒤섞인 악몽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연회장으로 내려갔을 때 더 멀리서 그들은 결혼식의 들러리인 마이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영원한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 주위에는 피가 웅덩이가 되었고 경찰관들은 본해도 이것이 폭력적인 복수 행위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사는 즉시 시작됐지만 단서는 혼란스러웠다. 아직도 술에 취해 충격을 받은 상태인 목격자가 있었다. 아무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혼란스러운 연속으로 변해버린 밤의 단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그 축하 행사 뒤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국은 그를 철저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은 위에서 아래로 수색됐고 주변 지역은 드론과 헬리콥터로 수색됐다. 제임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인을 저지른 후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비극의 어두운 미스터리를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경찰의 신문을 받은 손님들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사라와 제임스가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보고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임스가 긴장된 표정으로 방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심각성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이클과 사라가 한 구석에서 함께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확인했지만 이것이 다가올 일의 징조라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임스를 찾는 수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전 세계의 헤드라인에서는 성에서 발생한 비극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신부는 결혼식 날 살해되었습니다. 남편은 잔혹한 범죄로 실종되었습니다. 선정적인 언론은 제임스, 사라, 마이클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탐구하면서 이 사건을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배신, 제임스의 고통, 그가 계획했던 탈출 가능성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난리를 피우는 동안에도 성은 결코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조용했다. 몇 주 후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언론의 초점이 다른 스캔들로 바뀌자 성은 다시 버려졌습니다. 한때 영광과 축하의 나날을 보냈던 이 건물은 비극적인 밤을 기리는 암울한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이 이제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배신당한 신부 사라가 결코 찾을 수 없는 답을 찾기 위해 여전히 복도를 헤매고 있는 사라의 영혼에 대한 전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제임스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행동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먼 어딘가에 살면서 그가 한 일 이후의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확실성은 그가 남긴 공허함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인상적인 섬은 그 운명적인 사건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살해된 신부와 배신당한 남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대화, 미스터리 책, 심지어 그날 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재구성하려는 다큐멘터리에서도 반복되는 어두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진실은? 그녀는 그 추운 가을 아침의 바람과 혼란에 뒤따르는 침묵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